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저금리라는 맛있는 사탕을 열심히 먹었잖아요. 충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가야 될 시간이 왔는데 그래도 계속 사탕은 먹고 싶고 치과는 가기 싫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썩어서 심각한지, 이 충치가 많이 있는지,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왜 치료를 미루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금리 때 먹었던 사탕을 계속 먹고 싶어서 계속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 상황은 분양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아닙니다. 미분양 7만 5천원이 넘어가고 여기에 지금 월별 경매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은 12월에 비해서 한 13% 증가를 했고 1년 전인 2022년 전에 비해서는 한 69%, 그러니까 거의 7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지금 쏟아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고 이제 전세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쏟아지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작이죠. 실제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광고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게 경매가 뜬 뭐 아파트, 상가, 토지 그런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강남이죠. 강남만 이렇게 봐도 경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파트 경매 하나 클릭해 볼게요. 서초동, 서초리온. 원래 감정가는 6억 4천, 최저가는 3억 8천, 전세는 3억 6천이네요. 여기 전세 사시는 분은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경매가 2023년 1월 12일 날 시작됐대요. 6억 4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억 8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줍줍이다 이러는데 진짜 줍줍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둔촌주공 지금 언제 둔촌주공이에요? 얼마나 우려먹고 있는 건가요? 진짜 줍줍은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매 엄청 많죠? 신림동 쪽 보니까 다세대 이런 거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전세네요. 진짜 역전세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인천 상황도 심각하니까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인천 잘 모르는데 한번 송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 하나 클릭해 보면은 송도 더 그린샵 워크 1차 감정가 9억 5천이 4억 6,50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2월 달부터 이제 경매 시작해서 6억 했다가 4억 6천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도 여기 동탄 같은 데 보면은 많지는 않는데 그중에 경매가 보입니다. 여기는 동탄역 앞이네요. 하나 클릭해 볼게요. 동탄역 시범 한화 꿈의 그린 감정가 18억 최저가 지금 8억 8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세가 6억 3천 2022년 10월 이제 18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8억 8천 여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 상가도 많이 있어요. 이거 경매 보시면은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심각한 곳 대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대구가 가장 많잖아요. 경매도 많이 나왔겠죠. 이 검은색들이 다 경매입니다. 여기가 남산동, 극동, 스타클래스. 여기가 감정가 5억 3천이 지금 한 3억 7천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번 유찰됐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쏟아지고 있고 낙찰이 안 되고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진짜 정상화에 이제 진입했다. 반등 같은 거 없고 그냥 정상화되고 있다. 이게 더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주택시장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색선 보시면은 이게 미분양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주택 착공 실적 이 파란색 선 이거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으니까 주택을 못 짓는 거죠. 사람들이 산다고 해야지 이제 주택을 지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입니다. 제로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죠. 2020년, 2021년이 그때가 이제 가장 활발한 게였고 지금은 이제 침체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이 건설사가 위험한 게 여기도 황색선, 이 황색선을 보시면은 종합건설업 평균 EDF, 부도 예상 확률 이런 거를 계산한 겁니다. 2022년 6월부터 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리죠. 지금 부채로 올라간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이 부채라는 사탕을 먹으면서 열심히 살 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채라는 사탕이 없습니다. 이제 치과 가야 돼요. 치과 선생님이 집까지 친히 찾아오셨어요, 지금. 파월이라는 치과 선생님이 와가지고 썩은 이를 송두리째 뽑겠다.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사탕 달라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 파월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아직도 없어요. 지금 파월은 오히려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언론에서 뭐 금리 인상 다 끝났다, 언제부터 내릴 거다, 뭐 2%로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전문가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알 거예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힌 다음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국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때 아서 번즈 당시 연준 총장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다 잡고 금리를 천천히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이때 당시 인플레이션 방어 실패해가지고 가장 최악의 연준 총재라고 이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분명히 알 거예요. 금리를 내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힌 다음에 내릴 것이다. 이제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은 이것저것도 못하고 그냥 다 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리 고금리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힌 거를 완전히 확신하고 금리를 천천히 내릴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매 안타깝지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 2년 계산하고 있어요. 더 길면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는 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 유지된 다음에 이제 금리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경매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부동산 PF 부실되니까 정책으로 28.4조 원을 지원해버렸대요. 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책이라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긴축을 해서 돈을 흡수한다는 건데 이렇게 돈을 무작정으로 뿌려버리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물을 퍼내고 한 곳에서는 물을 담고 지금 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부동산도 망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장 보러 가면은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계속 뿌려대면은. 근데 월급은 안 올라가겠죠.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이 사람도 알 거예요. 금리 올려야 되는데 결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 결심이라고 할까요? 의지? 이런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조업 업종별 재고율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가동률도 보시면은 이제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근데 제조업이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관광산업 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이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조업이 이제 붕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렸어요. 부동산 PF 금융의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그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를 말했어요. 지금. 어디가 위험하냐?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사, 은행. 여전사는 카드사, 캐피탈 이런 것이죠. 이런 순으로 위험하다고 이미 발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 결말은 타이타닉이 될 겁니다. 이 당시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침몰해버렸죠.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웠고 그러니까 영끌들이라든지 뭐 완전 다 탔죠.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태웠잖아요. 당시 타이타닉호도 뭐 온갖 과학기술력 이런 게 다 집중됐어요. 하지만 침몰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침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부동산 정상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